여러분 반갑습니다. 듀박스입니다. 제가 꽤 긴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디지털 드로잉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 왔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재료를 뽑는다면 연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그림에 관한 수요가 컬러 그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연필 그림을 안 그리고 살다가 최근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연필 드로잉을 슬쩍슬쩍 올려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즐겁게 그려서인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연필로 풍경은 어떻게 그리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초적인 개념부터 어려워하시는 포인트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연필은 가장 저렴한 재료이고요. 소묘는 미술을 해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연필 하나만 제대로 마스터 하시더라도 정말 멋진 취미가 될 거예요. 제가 쓰는 종이는 저렴한 크로키북입니다. 저는 연필선이 부드럽게 착색되는 것을 좋아해서 요철이 심하지 않은 부드러운 종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좀 산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패키지가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주로 쓰는 연필은 프리즈마 연필 세트를 쓰고 있어요. 가끔 까렌다시나 크레타, 파버카스텔을 쓰기는 하는데 프리즈마에서 나온 이 터카이즈 소프트 시리즈가 부드러워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연필이 동일한 거는 흐린 심으로 갈수록 심이 단단하고 흑연 입자가 곱습니다. 진한 심일수록 심이 무르고 흑연 입자가 거칠어요. 그래서 참 이 구비가 이렇게 짧게 된 이유가 열심히 그려서였으면 좋겠지만은 깎다가 다 부러졌어요. 구비가 진짜 무르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게 되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드로잉의 기초는 선이겠죠. 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압력이 동일한 선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선이죠. 두 번째는 힘을 빼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힘이 빠지는 선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힘이 들어가고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선입니다. 실제 크로키에서는 이 모든 선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선이 면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힘으로 채워져서 꽉 닫힌 면이 됩니다. 정밀묘사나 소묘에서도 정말 많이 쓰게 되는 면이에요. 면을 겹쳤을 때 이렇게 경계가 남게 되죠. 그 다음에는 시작과 끝에 힘이 빠지는 선입니다. 들어갈 때 힘을 빼기 때문에 면이 흐리게 채워지게 되겠죠. 선의 특성상 톤을 겹치더라도 면에 경계가 남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또 시작점에 강한 힘을 주고 빠르게 힘을 빼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속도감이 있는 만큼 목적의 명확한 형태를 표현할 때 자주 쓰게 되는데요.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세 번째 면은 형태를 규정 지어줄 때 주로 쓰게 되고요. 두 번째 면은 넓은 면적이나 전체적인 베이스 톤을 잡을 때 주로 쓰게 됩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구조가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쓰는 선의 종류가 달라져요. 이것만 알더라도 막연함은 많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 선의 간격이 자꾸 벌어집니다. 특히 베이스톤에서 이렇게 선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되면 기초부터 상당히 엉성한 그림이 되겠죠. 두 번째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같은 압력의 선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종이여도 표면에 요철이 있는데요. 이렇게 선을 쓰게 되면 종이의 요철이 사라지면서 면이 뭉치게 됩니다. 방향을 틀면서 동시에 조금이라도 압력을 더 주면서 톤의 깊이를 더해간다면 뭉치지 않고 단단하게 명암 표현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앞서 말한 선의 종류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선은 특별히 목적이 있는 형태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나뭇잎이 어지럽게 뭉쳐있는 구조를 그릴 때 이 두 가지 선을 복합적으로 씁니다. 베이스톤을 깔 때도 경계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선을 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두움을 깔고 경계 부분은 밝은 나뭇잎을 몇 개 넣어봐야지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나뭇잎들이 겹쳐있는 모양이 상당히 어지럽죠. 이런 선들의 특징이 겹치면서 중간중간에 이중톤이 생기는데요. 이런 다양한 톤의 겹침을 이용해서 나뭇잎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는 겁니다. 이런 부드러운 선보다는 훨씬 거칠지만 빠르게 그릴 수 있겠죠.
매끈한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표현할 때는 어떤 선이 좋을까요? 이번에는 양 끝에 힘이 빠진 선을 써서 부드럽게 면을 채워주면 좋겠죠. 이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톤을 올릴 때는 조금이라도 필압을 세게 하거나 방향성을 틀면 뭉치지 않고 균일한 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의 종류와 적용 예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이 작은 연필 하나로 온갖 만물을 다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 노하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포함해서 풍경을 그릴 때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본질적인 부분과 방법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릴 그림은 입시 스타일의 정밀 묘사는 아니고요. 꽤나 러프한 어반 스케치 드로잉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디테일이 있는 풍경 소묘이기 때문에 배워두시면 특히 디지털 드로잉에서 실력이 쑥쑥 느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드로잉 영상에서는 H부터 9B까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우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